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글로벌 의료기업이 광주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정보를 광주시 간부들이 외부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감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선대가 위탁 운영하는 근로자 건강센터가 직원들과 재계약을 거부해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수협 조합장의 전횡에 대한 연속 보도, 오늘은 문제투성이인 예산 집행 실태를 고발합니다. 정부 개헌안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수록됐습니다. 5월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글로벌 의료기업인 매드라인이 광주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 한 달 전쯤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투자 정보를 광주시 간부들이 외부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3천억 원대의 투자를 결정한 글로벌 의료기업인 매드라인. 이 기업의 정보가 이메일을 통해서 광주시에서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유출된 정보 중에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수준을 넘어서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알기로 한 민감한 기밀들이 섞여 있습니다.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이들 중에는 최근 업무에서 배제된 광주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자동차 밸리 추진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로 유출된 기업 정보가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전달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드라인의 투자에도 일부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매드라인 측은 광주시의 신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고 3월 말 4월 초로 예정됐던 빅그린 산단의 공장 착공식도 예정과 달리 지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오늘은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입니다. 하지만 봄을 시샘하듯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도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서해안에서 먹구름이 우리 지역으로 몰려오고 있는데요. 곡성과 화순에는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 오늘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낮 동안 꽤 많이 내리겠고요. 1에서 5cm 정도의 눈도 내려 쌓이겠습니다.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많이 춥습니다. 낮 기온이 4도로 무려 10도가량이나 떨어지겠는데요. 강한 찬바람까지 불면서 아침에는 체감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진 지역이 많습니다. 오늘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0.9도, 화순이 영하 0.5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영광이 3도, 장성 5도, 담양과 화순은 4도로 예상됩니다. 목포가 3도, 강진 4도로 어제보다 9도에서 10도가량이나 낮 기온 떨어지겠고요. 곡성과 구례, 보성 4도, 여수도 4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6년간 지역 노동자들의 건강을 돌봐온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가 석 달째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자인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직원들과 재계약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직원들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못 본 채 할 수 없다면서 석 달치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0인 이하 중소 영세 사업장들을 돌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돌봐온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 한 해 6천 명의 영세 사업장 근로자가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어서 좋고. 모범 운영 사례로 지난해에는 노동부 장관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2년 이상 근속 직원과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센터 직원 10명 중 7명이 재계약이 되지 않았고 센터장은 운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파행 사태 속에서도 전 직원 10명은 근로자 건강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무임금으로 석 달째 상담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었고 급여를 더 많이 달라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사업을 하던 것들을 더 이상 이제 못하게끔 하다 보니까 좀 왜 내가 이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가. 민주노총까지 설득에 나섰지만 조선대는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할 수 있다며 재정 부담을 감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무조건 무기계약직 조건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소송하면 이쪽이 당연히 우리가 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저기 면직하려면은 포상금 다 줘야 되고요.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사업을 위탁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센터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융통성 있게 계속 연장해가지고 그거를 산업안전공단과 합의를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근로자 건강센터 파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조선대는 오는 29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직원 재계약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조선대는 이렇게 정규직화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작 근로자 건강센터 근로자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 건지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이유는 정규직화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7년차 직원 문길주 씨는 센터가 생긴 뒤로 2년 이상 일한 직원 7명 중 누구도 정규직화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조선대학교에 정규직을 요구하거나 이런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렇게 요구한 사실도 없는데 조선대학교가 어떻게 행정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다른 대학들이 위탁 운영하는 근로자 건강센터 14곳에서도 이런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까? 타 대학 역시 주로 비정규직을 쓰지만 기간제법 예외 조항에 따라 사업 기간 동안 계약을 갱신하며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종료될 때까지는 기금 여건으로서 고용이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흔히 근로자 건강센터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 기관들이 이런 방식으로 그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규직화를 요구한 사람도 없고 타 대학에서도 문제가 없다면 왜 유독 조선대만 센터 운영을 파행까지 몰고 갔을까? 조선대학교는 최근 2년간 계약직 근로자 등을 부당 해고했다가 6건의 행정심판에 져서 해고자를 복직시키거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조선대는 근로자 건강센터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봐 아예 2년 이상 일한 계약직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강화한 겁니다. 발생할 확률도 그다지 높지 않은 이런 상황을 가지고 미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상황이 아닌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돌보며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왔던 근로자 건강센터 사업이 행정 편의를 앞세운 대학의 방침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남 동북권 표심을 등에 업고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 출마가 유력시됐던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지 동북권 민심 잡기가 경선 통과에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전남도지사 선거는 본선보다 경선 통과가 더 어려웠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도가 별도로 중서부권 출신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동북권 인물난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최근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도 당시 민주당 박준영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후보가 중서부권을 기반으로 수장 자리를 꿰찼습니다. 당선인들과 경쟁에 나섰던 후보군들 가운데 여수가 지역구인 주승용 의원을 제외하고 관내 후보들의 등판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북권에서 탄탄한 기반을 갖춘 노관규 전 순천시장의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후보들의 민심 잡기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순천시장과 지역위원장 역임 등을 통한 노 전 시장의 확고한 지지세를 누가 흡수할지가 경선 통과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경선에서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조사가 각각 50%씩 반영돼 아직까지 누가 우세하다고 속단할 수 없습니다. 노 전 시장 측이 특정 후보 지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 특히 후보들마다 순천 선거 사무실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 펼쳐질 애정 공세도 거세질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중서부권에 한정된 연구와 취약한 기반이란 이중고를 극복하기 위한 동북권의 표심 확보가 이번 전남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민주당의 시도지사 후보 경선이 당초 예정보다 빨라집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22일까지 시도지사 후보 경선을 마무리 짓기로 하고 내일부터 사흘간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조만간 경선 규칙을 확정하고 전략공천 지역은 다음 달 초쯤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감에 도전하는 출마 예정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3선에 도전하는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당선이 되면 3선이 됩니다. 출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난 8년간 성과도 많았지만 참 이명박 정부 3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온갖 핍박과 방해 속에서 참 힘겹게 활동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을 파탄내는 누리과정 예산에 맞서 싸웠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적폐는 입시 경쟁 교육입니다. 이 입시 경쟁 교육을 혁파하면은 우리 교육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3선에 도전했습니다. 네. 네, 2014년 재선에 도전하시면서 교육 혁신을 이야기하셨는데요. 3선에 도전을 하면서 그동안을 돌아봤을 때 본인이 얼마나 교육 혁신을 이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학교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초중학교를 넘어서 고등학교로 확대했고요. 또 희망교실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또 피골 혁신학교를 운영해서 즐거운 학교 모델을 만드는 데 있었고 이 일을 모든 학교에 일반화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또 그동안 수업을 참 아이들 가르치기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참여해서 배움이 있는 수업으로 바꿔나가는 수업 혁신에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이렇게 혁신 성과는 있었지만 광주시 교육청이 작년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했어요. 시청자분들은 뭔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지난 8년간 강도 높은 청렴 정책을 펼쳐서 학교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촌지 걱정 안 하고 학교에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많이 칭찬해 주십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이 비리를 척결하는 걸 넘어서 문화가 청렴해야 한다 이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개방적으로 소통하고 친절하게 하는 이 개방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이 새로운 청렴 문화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더 청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내부 경선으로 후보를 검증하는 혁신교육감 시민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사실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3, 4월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시민 경선을 위해서 교육감직을 내려놓고 경선에 참여하면은 교육행정에 공백이 오기 때문에 이 일은 교사나 학부모, 학생들에게 모두 도리가 아니다 생각했고요. 또 시민사회단체의 총의가 모아지는 것이 참 덜 됐다 생각해서 아쉬움이 적지 않습니다. 네, 8년 동안 광주 교육을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 교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폐단이 입시 경쟁 교육입니다. 네. 근데 이 입시 경쟁 교육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과 함께 힘을 모아 타파하는데 지금이 가장 적기이고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촛불 대통령 문재인 또 김상곤 교육감과 함께 이 교육 혁신을 이루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농수협 조합장의 인사 전횡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조합장의 예산 집행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업무 추진비와 출장비 사용이 엉망이었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남군의 한 농협 조합장이 지난해 출장비를 중복 사용한 내역입니다. 숙식과 교통비가 포함된 출장비를 현금으로 받고 같은 기간 법인카드로 차량에 기름을 넣은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비슷한 일이 반복됐지만 조합 측은 직원들을 탓합니다. 그럼 이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여러 건이 되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농협의 지난해 조합장 업무 추진비 예산서입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는 4,360만 원으로
조합장 업무 추진비, 명절 선물 대금, 전무 업무 추진비 등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임 감사들이 확인한 결과 1,200만 원을 사용해야 할 조합장 업무 추진비가 2배 많은 2,400만 원이나 지출됐습니다. 사용처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조합장 업무 추진비로 섞어서 사용한 겁니다.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농협이 일방적으로 기록한 지급서만 있을 뿐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 돈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줬는데 솔직히 줬는지 안 줬는지 몰라요. 그 감사하려면 자료가 없어요. 농협 측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영수증이 아니라 지급증으로 이제 표기를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조합도 지금 다 마찬가지죠? 예. 이 밖에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현장 활동비의 일부가 대도시를 비롯한 외지에서 사용되는 등 조합장의 예산 지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이 담긴 청와대 개헌안과 관련해 5월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부당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잊어서는 안 될 민주주의의 가치를 발전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반겼습니다. 5.18 구속 부상자회 등 5월 세 단체도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의미 있는 업적이라면서 이제 5.18 왜곡 행위는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로부터 밀실 추천 비판을 받아온 김영진 신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김 이사장이 선출된 지 19일 만인 지난 19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다는 간단한 입장만을 재단 쪽에 전달한 뒤 업무에서 물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52살 장모 씨에 대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도로에서 46살 최모 씨의 승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최 씨의 4살 난 딸을 다치게 하고 차에 매달린 피해자 가족 5명을 끌고 가 전치 6주의 부상 등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장 씨가 사고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됐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임시의원 총회를 열고 정창선 좋은그룹 회장을 의원 만장일치로 제23대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업종별 규모별 노사 간 상생협력과 영봉합의 토대를 마련하고 회원 친화적인 상공회의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 회장은 또 지역의 친환경 자동차 기업과 에너지 신산업 관련 연구소 유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지역 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연착륙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와 공공기관을 연계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시청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진로 진학 프로그램인 드림러너 신청 안내문을 광주 지역 고등학교에 전달했습니다. 드림러너는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 적성에 맞는 기관에서 현장 체험을 하고 진로 진학 방향을 구체화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광주에서 채용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는 내일 오후 1시 30분 전남대 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되며 인사채용 담당자가 롯데백화점이 원하는 인재상과 입사 정보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롯데백화점 채용은 오는 29일까지 서류 전형을 시작으로 4월 롯데그룹 인적성 검사를 거쳐 5월 말 면접 전형 순으로 진행됩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중국 최대 인터넷 사이트인 인민망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조직위는 광주 세계 수영대회 홍보와 취재 등을 지원하고 인민망은 중국에서의 광주 수영대회 홍보를 맡습니다.
인민망은 중국 최대 일간지 인민일보가 뉴스를 중심으로 구축한 세계 최대의 온라인 포털로 하루 평균 페이지 뷰가 4억에서 7억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인성 전 나주시 교육장이 전남도 교육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 전 교육장은 교육 현안과 방향을 알고 있는 자신이 교육감이 돼야 한다며 40여 년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살아있는 교육과 의미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 교육감 선거는 오 전 교육장과 장서궁 전 전교조 위원장,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 등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강수훈 민주당 청년위원회 문화예술분과 위원장이 광주 동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광주 동구는 호남 정치 1번지였지만 오랜 기간 관료형 리더십 때문에 도전 없는 동구로 정체됐다며 어르신이 웃고 청년이 오고 돈이 돌고 문화가 있는 동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 매각 저지를 위한 상경투쟁에 나섰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조합원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어제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해외 매각 반대 집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노조 간부들은 서울 산업은행 본점 앞으로 이동해 1박 2일 노숙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 PC방과 실내 체육시설 등 올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3,250여 곳을 최근 광주시와 자치구가 점검한 결과 79건의 흡연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에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요. 적발된 사람들은 각각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 기아 타이거즈의 홈 개막전이 열립니다. 작년 우승을 기념하는 행사들과 축하 공연도 이어지고요. 24일 개막전 시구는 광주 출신 가수 윤호윤호가, 25일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아랑이 시구를 맡아서 기아 타이거즈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10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등정에 도전합니다. 김 대장은 지난해 네팔 로체와 파키스탄 난가파르밭 연속 등정에 성공하면서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11개에 올랐는데요. 원정대는 내일 발대식을 갖고 다음 달 3일 네팔로 출국합니다. 국내 정상급 첼리스트들과 젊은 첼리스트들이 함께 꾸미는 공연이 오늘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파엘벨의 캐논 변주곡을 포함해 클래식과 재즈, 영화 음악들이 20대의 아름다운 첼로 선율로 연주될 예정입니다.